풍수라는 것은 무의식을 자극해서 나도 모르게 행하도록 만드는 학문입니다. 에이, 까짓게 무슨 작용한다고.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치부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도 정확한 학문이라는 거죠. 며칠 전 우연히 대구에서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인 보건산업의 대표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현관에서부터 거실까지 들어가는 동안에요. 아, 이래서 부자인 거구나. 역시 부자의 집은 다르구나 라는 것을 몇 번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풍수의 전문가인 저보다도 더 잘 만들어 두셨더라는 거죠. 누군가 저의 영상에 이런 댓글을 남기신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는 분 중에 두 부부가 둘 다 의사인데 청소에는 손도 안 댄다고요. 다 가정부가 한다고요. 풍수라는 것은 과정을 보는 것이 아니라 펼쳐져 있는 결과를 보는 것입니다. 이 결과가 이 가정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안락함과 평안함, 부유함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가, 또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지 이 청소를 누가 했느냐라는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설거지를 남편이 했든 아내가 했든 이미 설거지는 해놓은 상태고요. 개수대는 깨끗하다는 거죠. 풍수는 이것을 보는 학문입니다. 이렇게 부자들의 집은 돈이 들어오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여 돈이 들어오는 것이고요. 가난한 집은 돈이 새어나가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여 돈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고요. 새어나가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돈이 들어오는 집과 돈이 새어나가는 집의 그 차이에 관해서 집에 들어가는 순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두세요. 틀림없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여러분의 집에도 돈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부자들의 집안, 가난한 사람들의 집안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자들의 집안은요, 들어가는 현관이 아주 밝고 아늑합니다. 어떤 수단으로 이렇게 했는지는 각자가 다 다르겠지만요, 확실한 건 아늑함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가난한 집의 현관에는요, 뭔가 어수선하고 질서가 없으며 널브러져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현관은 사람으로 치면 얼굴입니다. 얼굴이 밝고 질서가 잘 잡혀 있는 사람, 얼굴이 어둡고 고민에 찌들어 있고 세수도 안 한 것 같은 사람, 두 사람 중에서 여러분이라면 누구와 친구를 하시겠습니까? 하루에 적어도 3, 4일에 한 번씩이라도요, 현관에 물청소를 하시고요, 신발이라든가 현관의 도구들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보세요. 이제 거실입니다. 물론 현관에서 거실로 오기까지 부자들의 집과 가난한 사람들의 집은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복도가 있냐 없냐 이것이겠죠. 혹시 있으시다면 이것은 무조건 단정해야만 합니다. 아주 심플한 것, 이것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거실의 벽면은 절대 혼잡스러워서는 안 됩니다. 벽면에는 가족 사진이 있으시다면 걸어두시는 거 물론이고요, 혹시 그림이 있으시다면 한두 점 정도 걸어두시는 거 아주 좋습니다. 그래도 공간이 남는다면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걸어두는 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거실에는요, 상장, 상패 등 집안의 자랑거리로 내세울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전시해 두어야만 합니다. 책장이나 진열장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죠. 이 상장이나 상패들 절대 벽에 걸어 두시면 안 됩니다. 또 소파는 가족의 숫자만큼 두셔야 되고요, 소파 가운데 탁자를 두는 거 좋은 방법인데요, 집안의 공간 활용을 하시기 위해서라면 탁자 안 두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꼭 명심하셔야 할 거, 거실에 카페트 같은 이런 것들 뭐라도 깔아 두셔야 한다는 거 꼭 명심하세요. 요즘 운동기구들 거실에 두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절대 빨래는 이곳에 널어 두시면 안 된다는 거, 이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가난의 상징입니다. 또한 거실에는요, 돈과 관련되는 거 절대 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통장, 도장, 금고 이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전기선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무조건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를 해두어야만 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무조건 눈에 띄지 않게 숨겨 두셔야 하고요, 이로 인한 구멍 같은 것이 있다면 막아 두셔야지만 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주방입니다. 주방의 전열기는 무조건 고장난 것이나 안 쓰는 것은 없어야만 합니다. 주방은 집안의 재물을 통제하는 곳이에요. 가스레인지나 인덕션 같은 것은요, 무조건 깨끗하게 음식물 찌꺼기 이런 것들이 묻어있지 않도록
만들어 두셔야 하고요. 주방에 문고리나 문이 삐걱대는 거 이런 거 있다면 꼭 고쳐 두셔야 하고요. 날카로운 물건이나 병과 질환에 관계되는 것, 약봉지, 약 이런 것이겠죠. 무조건 치우시거나 안 보이는 곳에 두셔야만 됩니다. 물론 환기는 주방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에요. 옛날 부엌은 문을 앞뒤로 둬서 환기에 가장 신경 썼다는 거. 이거 풍수서 모든 곳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쌀을 담아두는 거. 이건 무엇이든지 눈에 띄지 않게 두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곧 여러분들의 재물입니다. 네 번째가 이제 화장실입니다. 우리 풍수서 중에서요, 집안에서 현재 가장 수정을 많이 해야 되는 곳, 화장실입니다. 모든 것이 완전히 옛날의 개념과 달라졌으니까요. 요즘은 욕실과 화장실이 같이 있는 곳이 거의 대부분이죠. 욕실은 청결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변기는 더러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욕실은 건강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변기는 재물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 두 개의 개념이 공존하는 곳이 현재 화장실이죠. 이러니 중간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요. 그래도 깨지거나 더러운 것, 또 거미줄 같은 거, 먼지 같은 거 이런 것은 반드시 제거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밝게 해두시고 환기가 잘 되시도록 환풍기 청소 늘 자주 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이것만 주의하신다면 현대 화장실에서는 특별히 문제될 게 없을 겁니다. 자, 이제 안방입니다. 안방은 사랑과 행복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사람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 물건 무조건 안방에서는 치워야 합니다. 어두운 그림, 동물 박제, 미신적인 의미가 있는 어떤 요소들 이런 것 절대 안 됩니다. 안방에는 종교를 가지신 분들은 그 종교를 의미하는 것들 한두 개씩, 또 가족사진, 또 부부의 추억이 담긴 소품들 이것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치우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특히 창가에 작은 화분이나 이런 물건들을 올려두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이거 절대 안 됩니다. 또 머리맡에 시계 걸어 두셔도 안 되는 거예요. 침대 위에 너무 많은 쿠션 이것도 불필요하고 좋지 않습니다. 책이나 업무에 관한 서류들, 큰 거울 이런 것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하지만 금고나 일정 부분의 돈들 반드시 안방에 두셔야 한다는 거, 이것이 재운을 불러온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여섯 번째, 이제 베란다입니다. 베란다에는 성장하는 식물이 반드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과거 집안에서요, 문 밖을 보아서 수목을 보고 마음의 평온함을 찾았다는 것, 이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베란다 밖으로 수목이나 숲이 보이는 집이라면 모르겠는데요. 그렇지 않으시다면 반드시 한두 개 있어야 되는 거, 이 수목입니다. 또 화분입니다. 이는 집안의 번영과도 관계가 있으니까 꼭 베란다에 두시는 거 잊지 마세요. 절대 실내에는 이런 거 두시면 안 됩니다. 또한 지저분한 물건이나 안 쓰는 박스들 이런 거 베란다에 두실 때는요, 반드시 꼭 정리를 하셔서 실내에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눈에 띄지 않도록 그렇게 두셔야만 합니다. 사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면서요, 이런 것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부자들의 삶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분들의 삶이 큰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이런 몇 가지의 차이에 의해서 두 계층 간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나고 있더라는 거죠. 이는 이러한 것들이 수많은 시간 동안 누적되어서 이런 결과를 내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여러분의 삶을 5년 뒤, 10년 뒤에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겁니다. 늘 행복한 여러분, 늘 만복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늘 기원드리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